안녕하세요. 네, 3월의 해적. 자, 오늘이 3월 23일. 네. FOMC가 오늘 막 끝났죠. 새벽에 막 끝났죠. 끝났죠. 네, 3월의 해적을 진행하게 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성주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정말 갈팡질팡하던 연준이 결국 금리를 다시금 올렸습니다. 조금 올렸죠, 예. 그냥. 지금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FOMC가 있었으니 네.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20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이제 할까? 페드 와치 자체가 들쭉날쭉 했었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죠. 50대 5, 그러니까 0.5 빅 스텝은 이제 완전히 날라갔고 이제 베이비 스텝 0.25냐 아니면 동결이냐 네. 이 이야기 가지고 계속 이슈가 많았단 말이죠. 연준이 과연 어떻게 할까? 많은 투자 전문가들 그리고 뭐 많은 증권사 리서치에서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다 거의 뭐 양분화됐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0.25로 올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미 연준이 그러면은 금리를 0.2 올리면서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부터 그리고 왜 인상을 하게 됐는지 그거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도 CME 페드워치 먼저 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일주일은 진짜 아침 8시에 했을 때는 뭐 0.25가 80%였다가 네. 한 시간 있다 보면 뭐 동결이 한 60%까지 올라가고 그쵸. 와 진짜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는데 네. 결국은 미 연준이 0.25% 이제 좀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2007년 이후에 지금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앞에 오자가 이제 네, 상당 찍혔죠. 5%까지 이제 네. 찍히면서 2007년 이후로 이제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지난 3월 거의 1년 동안 뭐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0에서부터 5%까지 진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지금까지.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일단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은행발 이슈들이 네. 굉장히 많이 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너무 금리도 많이 오르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은행에 대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뭐 동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미국 정부나 뭐 스위스 정부들이 조금 빨리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붕괴는 정부나 금융당국이 빠른 대처로서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조금 안도감이 생기면서 네. 최근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다 좋았어요. 지금 또 맞아요. 계속 맞아요. 좋아요. 지금 네. 지출이나 뭐 소비나 생산 쪽뿐만이 아니라 고용 부분도 워낙 좋고 꾸준히 네, 계속 맞습니다. 이제 고용은 잘 되고 네. 그에 따르면서 이제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는 뭐 이제 그 예상치 6%만큼 이제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코어 근원 이제, 소비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이제 늘었어요. 조금 상승했죠. 상승했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워낙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제 큰 물가 지수 자체는 상승률은 많이 졌을 거라고 누구나 일단은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코어 부분, 근원 부분이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을 뺀 가격 부분에서 여전히 물가는 강하게 인상이 되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연준이나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생긴 이유가 말 그대로 물가의 안정을 위한 대비책으로 이제 만들었던 기관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뭐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좋고 뭐 연준이 원하는 물가 지표는 2%대. 네. 다들 알고 싶어도 그놈의 2%대인데 네. 아직 떨어지지도 않고 6%대에 머무르고 있으니 미 연준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0.5% 인상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일주일 3월 초부터 은행 두 개가 지금 그렇죠. 날라갔나? 네. 뭐 날아갔다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 이제 아무래도 0.5 하면 너무도 과도할 것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0.25 그냥 안 올릴 수는 없고 안 올리기에는 여전히 물가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6%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높은 숫자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의 좀 절충안이 딱 그냥 0.25로 딱 결정해버린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 자체는 쉽게 이제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다, 안정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미국의 금리가 이제 5%가 됐단 말이죠. 5% 올리면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건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뭐 올해 상단이 어디까지라고 그러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 미 연준 이제 위원들이 다들 이제 하면 이제 저희다가 많이 보는 게 이제 페드 워치고 그렇죠. 이제 뭐 점도표라고 해가지고 미국 이제 FOMC 의원들이 이제 보여주는 금리 인상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네. 이제 전망을 하는 이제 편인데 이번 연도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이 5.1%예요. 5.1. 이제 5%니까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이번 연도에 한 번 정도 0.25% 올리지 않을까? 특별한 정말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네네네. 뭐 고용이 진짜 미국의 고용이 진짜 미친 듯이 좋다. 뭐 진짜 물가가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는다. 이러지만 않고 현재 상황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번 연도 2023년도는 0.25%한 번 정도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이 되는데 약간 좀 저는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점도표가. 뭐 진짜 연초만 해도 뭐 5.5, 6%까지도 그렇죠. 네, 맞아요. 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금리를 올리다 보니 지역은행들이나 좀 작은 은행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 이게 이제 부작용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무리다 생각하면서 한 0.25%한 번 정도까지는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또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 했죠. 어제 금리 인하는 없다. 그렇죠. 이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입방정을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시장 자체에서도. 근데 이거를 완전히 뭐 닫아버린 결과가 발표를 해줬으니까. 일단 인상은 0.25%까지 한 번 남겨놨다라고 인식을 심어주면서 네.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한 번 0.25 하고 동결하면서 연말에는 금리는 하지 않을까라는 스탠스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린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러니까 0.25를 올린다는 거는 이미 어저께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파월 회장의 이야기에 오히려 이제 그때 이제 지수들이 다 빠졌죠. 지수들이 다 이제 빠지기 네. 시작하더라고 완전히. 그때 이제 그러니까 장 막판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죠. 빠지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연말 되면 좀만 더 버티면 금리는 빠질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그 네. 기대감을 없애버리니 조금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 보면 네. 2024년도 말이 한 4% 중반 되더라고요. 4% 중반이요. 그 다음에 25년 되면 이제 뭐 3%대까지 떨어지는데 그건 좀 한참 된 후의 얘기니까. 얘기고. 네. 그게 만약에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많았잖아요. 곧 더 이상 이제 오르진 않더라도 그 현재 상황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될 그게 거다. 이제 오래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많았으니. 거는 앞에 상당 오자 보면서 반년 이상 가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당연히 그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부작용이 여기저기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 계속. 자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작용이 나오고 있으니,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자국 그렇죠. 우선책을 또 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경제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나빠지긴 쉽진 않은데 어찌됐든 금리 자체가 필요 이상보다는 비정상적으로 계속 꾸준히 또 올렸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럼 어쨌든 지금 5%가 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얼마죠? 3.5죠. 그쵸. 미국이 5%된 게 2007년이고 2007년이었고요. 1.5% 벌어진 게 2000년 이후에 22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금통위는 언제 있나요? 지금 당분간 4월 11일에 있어요. 이제 한 달 좀 이제 안 돼, 뭐 2, 이번 3주 남았죠? 주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고 하다 보면 한 2주 정도 정도 남았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2월달 금통위에서 한번 쉬어갔잖아요. 그쵸. 한국은 한번 쉬었습니다. 쉬어갔잖아요, 지금. 미국은 계속 올리면서 우리나라 더 금통위는 미국처럼 그렇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기에 대한 부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가 그런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기 보이지는 시작했으니까. 그렇으니 이제 한 번은 쉬어가도 되겠다 싶었지만은 이 갭이 점점 벌어지다 보니 일단 저희는 한 번 있었는데 네. 금통위가 미국은 FOMC가 뭐 1월에서 2월 겹치면서 한 번, 요번에 한 번. 그렇죠. 그러니까 총 2번이 있으면서 0.25씩 올려버리니 네. 확 지금 1.5%까지 그렇죠. 1%였던 게 1.25, 이제 1.5. 1.25에서 1.5로 이제 네, 확대가 되면서 맞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는데 일단 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뭐 원화 가치는 하락할 거고 그러면 뭐 원달러 환율은 오를 거고 네. 당연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본 유출 외화 자본 유출은 아마 커질 거고 그 한국은행 자체에서는 외환 자본 유출이 예전처럼 이렇게 막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1% 정도 수준을 유지했을 그렇죠. 때고 이제는 1%가 넘게 1.5%, 5%인데. 뭐 반올림만 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금 유출이 눈에 보이게 빠져나갈 나갈 수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에 저도 그쪽에 이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나 그때만큼 이제 뭐가 외환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 지금의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그 금리 차에 대해서는 너무 큰 생각을 거죠.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싶습니다. 더더 이제 한국은행 좀 압박받겠죠 이제 네. 금리를 올리자니 또 너무 힘들어 안 올리자니 자금 유출 때문에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4월 달에 한 0.2 올리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뭐 크게 올릴 수는 없다 그렇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국에 발맞춰서 0.25는 정도는 맞춰서 이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왜냐면 되네요. 이번에 안 올리면 5월 미연준이 5월 초에 또 FOMC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상단 중간값이 5.1이라고 생각하면 네. 한 번 더 올릴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번에 한국의 동결 미연준이 5월 달에 인상. 그렇죠. 이제 그러면 4월달 지표 보고도 또 뭔가 연준이 더 올려야 된다는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그럼 또 얘기가 좀 더 달라지긴 커져버리니까 하겠죠. 네. 이번에는 안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간의 금리 차가 이제는 우려할 수준만큼 좀 벌어졌다고 생각이 맞아요. 돼요. 뭐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해서 이 금리 더 이상 못 올릴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지나갔다고 일단 이번 연준에 이제 0.25 맞아요. 올린과 동시에 좀 많이 스탠스가 좀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쉽지가 않네요. 그럼 우리나라도 더 경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수도 있죠. 얘기니까 한국은행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을 지금. 것 같습니다. 연준 자체에서도 올리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말 어제 그저께까지도 그렇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 뭐 회의에서도 동결을 고민했대잖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까지도 고민을 했으면 미 연준도 정말 머리 싸매고 네.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네. 하지만 뭐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 4월 달에 있을 이제 금통위에서는 올리지 않을까,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결국 올렸습니다. 다음번에까지 올린다는 생각을 저희는 분명히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빨리 좀 안정화가 돼서 미국이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미국도 그만 좀 올리고. 미국한테 미안하지만 미국 고용이 한번 좀 꺾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고용 자체는 미국이 워낙 좋으니까 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이 친구도 그렇고 저의 주변에 이제 미국에서 박사 받고 이제 교수로 계시던 분이 많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외국인 교수 그러니까 저는 대학 안에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 자국으로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인력이 부족해졌어요. 고급 인력조차도 다 자국으로 빠지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는 계속 고용이 지금 화랑이에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현상이 부족하니까.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지금과 같은 이제 은행이나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왜 최근 발표 이제 이슈가 되는 은행 이슈들 이런 이야기를 다뤄볼 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오늘 우리 FOMC 0.25 올리면서 드디어 5%? 앞자리가 5자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최근 가격이 가장 급등하고 있는 금 그리고 은행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죠. 필수. 네, 그러면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